안녕하세요. 남해 이주민 주거 수요 분석을 연구한 홍익대학교 조성익입니다. 남해 매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주민과 그리고 여기에 정착한 사람들이 어떤 주거에 살 수 있는지 주거 공급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자료로도 물론 전해드리는데요.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찍은 이유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 정책 내용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이 동영상을 보여주시면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은 대부분의 남해에 정착한 사람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집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연구 중에 만난 남해에 정착한 김주현 님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남해에 정착을 해서 집을 구하고 있지만 혼자서 사는, 강아지와 함께 사는 집을 구하려고 하는 순간 마을에 빈집을 소개받았는데요. 여자 혼자서 지내기에는 너무나 낡았고 고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집이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남해에 뿌리를 내리고 싶은 사람들은 많지만 결국 집을 구하지 못해서 김주현 씨처럼 집을 구하지 못하면 다른 지방으로 순천으로 떠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남해로서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연구의 목표는 처음 진입을 해서 남해에 정착을 한 후 한 해, 두 해 살아가면서 남해에서 좀 더 오래 머물고 그리고 장기 거주자가 되기까지 이 각 단계에서 어떤 주거가 필요한지 그 주거를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대한 발견을 목표로 했습니다. 다만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빈집 조사라던가 아니면 설문조사 같은 방법을 취하지 않고요. 앞서 보신 주현님처럼 저희가 직접 그 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그들의 집이 필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방식을 페르소나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급하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연구 결과 저희가 생각한 남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다리 정책을 시행하는 겁니다. 주거 문제를 대표하는 3인의 페르소나, 즉 진입한 사람들, 단기로 진입한 사람들, 그리고 좀 더 오래 중기로 정착한 사람들, 그리고 장기적으로 살기로 마음을 먹은 이 3단계의 사람들에게 각각 딛고 올라갈 수 있는 3단계의 사다리를 마련해 주자. 그 각각에 맞는 사다리에 있는 주거들을 찾아주자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최종 결론입니다. 사실 이 사다리 정책을 생각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매력 만들기 사업의 속성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매력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이런 성과가 단기적으로 끝나고 실질적으로 주거 문제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자들에게 영향이 오래오래 지속되지 않고 쉽게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주민이 유입되더라도 이들이 오래오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 매력 만들기 사업의 지속성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3단계 주거 사다리 정책을 만들어서 이 지속성을 확보하자라는 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본격적으로 단기 진입형 거주자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난 단기 거주자, 지금 이제 막 남해에 진입한 거주자는요. 지금 남해군청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김은희 주무관입니다. 김은희 주무관은 도청 공무원으로 신규 발령돼서 고향인 부산을 떠나 남해로 왔습니다. 하지만 집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웠고요.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운 좋게 지인의 소개로 남해 도립대 기숙사에 입주하게 되어서 지금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집을 구하고 나니까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사실은 타지에 와서 아주 외로운 김은희 주무관이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주거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김은희 주무관처럼 단기 진입한 이제 막 남해에 온 사람들은 공동주택이 필요합니다. 아파트나 다세대 다가구 같은 공동주택이 필요하고요.
또 이 공동주택이 읍내 편의시설과 가깝고 퇴근길 귀가가 무섭지 않도록 가로등이 잘 갖춰진 읍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 도립대학은 딱 맞는 김은희 주무관의 단기형 거주자들의 거처가 되는 것이었죠. 또 하나 이들이 이제 막 자신의 일을 남해에서 시작하다 보니 친구가 꼭 필요합니다.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공동 주방, 공동 거실 같은 곳에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함께 살아갈 용기를 얻게 만들어주는 주거가 필요하죠. 이런 주거가 어디 있을까요? 우연히 저희는 남해를 돌아보다가 아이펀 체험마을이라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폐교를 리노베이션해서 조성한 마을 체험 숙박시설이 있었는데요. 현재 이용률이 매우 낮아서 상당 기간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직접 보니까 기본적인 주방, 욕실, 객실 등 이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은 별도 공사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도록 마련이 돼 있었고요. 쉽게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읍내에서 차로 15분 거리라서 출퇴근하기에도 딱 좋았고요. 자, 방의 모습을 보실까요? 제가 직접 들어가서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요. 너무나 멀쩡합니다. 난방 잘 들어오고 냉방 잘 들어오고 도배도 바로 돼 있어서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살지 궁금하시죠? 요새 AI로 이 사진을 집어넣으면 얼른 실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능들이 많아지고 있어서요. 저희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비어진 빈 방에 김은희 주무관이 이사를 들어간 후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습니다. 굉장히 아늑하고 깨끗하죠. 1인 가구가 충분히 침대와 가구를 두고 널찍하게 살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적이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거주지를 거주자에게 찾아주는 것은 거주자에만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남해군으로서도 사실은 자신의 가구를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서 바로 이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유휴시설이 놀고 있다는 게 오히려 안타까운 일이고요. 추가 도비 예산이 들지도 않기 때문에 아주 건강하게 새로운 진입자들, 새로운 이주자들에게 주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마을로서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대부분 비어 있었고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이 좀 들어와서 이용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마을의 기대감이 와르르 무너진 상태인데요. 이런 곳에 청년이 유입되고 1인 가구들이 함께 산다면 지역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 더 놀라운 것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1층에 있는 세미나룸인데요. 이 룸이 널찍하고 환기도 잘 되고 빛도 잘 들어서 사실은 그냥 놓치기가 아까운 공간입니다. 이 역시 저희가 AI 렌더링으로 한번 공간으로 꾸며봤습니다. 이렇게요. 어떻습니까? 입주자들이 서로 외로움을 달래고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이런 라운지 공간이 특별한 설비 추가 없이 큰 공사나 비용 추가 없이 가구 몇 점을 조금 모아서 두는 것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해에 일단 들어와서 잘 살고 있다 칩시다. 너무 남해가 좋아지겠죠? 그러다가 1년, 2년 지나면서 중기 정착형 거주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프리랜서 김주현 씨인데요. 서울에서 내려와서 남해의 생활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펜션 매니저로 일하면서 펜션에서 숙소를 제공받아 지내고 있는데 머지않아 다음 거처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특히 대형견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아주 귀엽던데 이 대형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당 있는 단독주택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인을 통해서 마을의 빈집을 소개받아서 방문을 했는데요. 혼자 살기에 너무 넓고 단열, 창호, 화장실 수리까지 손을 안 대야 되는 곳을 찾기가 더 어려워서요. 이렇게 거주하기 좀 어려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해에서 뭔가 자연과 가까이 살고 싶지만 이런 곳을 찾지 못하는 김주현 씨 같은 사람들은 중기 거주자들은 어떤 곳에 살 수 있을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을 나열해 보면 우선 중장기형 단독주택입니다. 근데 너무 커도 부담스럽고요.
깨끗한 집이고 대략 월세 50만 원 이하면 자신들이 지불을 하고 지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어떤 빈집 재활용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자 혼자 이런 데 살기가 참 힘듭니다. 무섭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이런 집입니다. 마을 유휴부지에 모듈러 주택을 설치하자는 거죠. 모듈러 주택은 요즘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졌기 때문에 품질이 일정합니다. 현장에서 짧은 기간 안에 바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고, 김주현 씨가 원한다면 집을 철거하거나 다른 부지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니까 자원도 절약이 되죠. 저희가 찾은 인근의 유휴 토지입니다. 지금 축사가 폐허가 돼서 마을의 우울한 풍경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를 철거를 하고 이런 모듈러 주택을 짓는다면 아주 따뜻하고 텃밭도 가꿀 수 있는 집이 될 겁니다. 빈집 레노베이션은 지속적으로 좀 실패를 경험했는데요. 사실 중기 주거를 원하는 사람들의 주거 품질에 비하면 많이 못 미쳤기 때문이죠. 이런 예측 가능한 공급 모델을 확보하면 남해군으로서도 중기 주거인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을도 좋아지는데요. 저런 아까 폐축사 같은 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곳에 모듈러 주택을 짓는 장점도 있을 수 있죠. 또 빈집 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빈집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부분 철거 혹은 완전 철거 후에 이 마당에다 모듈러 주택을 놓으면 마을의 골목길 풍경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새로운 주택을 추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물론 제도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이런 주택은 보통 아무리 저렴해도 한 7천만 원, 8천만 원인데요. 말씀드린 중기 거주자들이 쉽게 전부 지불하기는 좀 어려운 비용입니다. 토지는 임대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모듈러 주택도 저리로 은행 융자를 좀 해줘서 본인이 지불하는 돈을 최소화하게 대략 한 1,000만 원, 2천만 원만 내면 이런 주택을 저리로 소유할 수 있게 해준다면 훨씬 쉽게 이런 모듈러 주택에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 보완이 꼭 필요한 일이죠. 다음은 장기 생활형입니다. 이렇게 2년, 3년이 5년 되고 10년이 되면 이제 어엿한 남해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들도 주거를 주변으로 한 생활에 크게 만족을 하려면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장기 생활형의 대표적인 페르소나로 저희는 산토건축의 문주원 대표를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남해로 이주한 문주원 대표는요, 지금 남해 최초의 30대 여성 건축가입니다. 아주 자랑스럽죠. 아주 훌륭하게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요. 남해 한 달 살이를 계기로 귀촌을 결심했고 지금 그녀의 사무실은 군청 반경 1km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해의 자연, 지역 주민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삶의 방향을 바꾸었고 집과 사무실을 모두 시내에다 마련하고 자전거로 출퇴근, 그리고 주말에는 읍 운동장에서 친구와 러닝을 하면서 아주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좀 더 오래, 한마디로 나이가 들어서 지긋해질 때까지 이 남해에 잡아두기 위해서는 장기 거주자들을 위한 대책도 함께 필요합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편의시설입니다. 주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주거를 둘러싼 편의시설이 좋아야 되고요. 집, 사무실, 카페, 운동시설이 모두 걸어서 15분 안에 있고 자전거를 타고 금방 갈 수 있는 곳에 있을 것. 그리고 읍에서 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개선을 위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새로 신축을 하고 있는 신청사, 그 중심 주변을 잘 개발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신청사 주변의 도로를 보행자 위주로 전부 바꾸고 걸어 다닐 수 있게 만들고 15분 안에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면 훨씬 더 군청을 중심으로 한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신청사 중심의 보행 중심 마스터 플랜을 다시 짜자는 거죠. 지금까지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 진입자들이, 거주자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주거에 대안이 있을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정리를 다시 한번 기억을 위해서 해드리면, 단기 진입형은 공공 유휴시설을 공동주택으로 전환한다. 지금 비어있는 시설들을 찾아서 이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주택으로 전환한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중기 정착형 거주자들에게는 마을 유휴부지에 빈집을 철거하고 모듈러 단독주택을 설치하는 안을 제안드렸습니다. 또 장기 생활자들은 신청사 중심의 생활 편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계획을 해서 좀 더 남해에 사는 것을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풍성한 경험을 하게 해준다는 계획을 제안드립니다. 사실 보셨던 이 세 가지 단계는 빠른 실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유휴부지와 유휴시설을 찾으면 바로바로 정책을 시범 사업으로 실행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런 것들을 빨리 시행하여서 좋은 사례를 만드신다면 사업이 훨씬 빠르게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 빠른 실행을 위해서 각 단계별로 시범 사업을 하나씩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기 거주마을 시범 사업, 그리고 중기 거주마을 시범 사업, 그리고 신청사 중심의 마스터 플랜, 이렇게 세 가지의 사례를 만드셔서 빠른 실행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사업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거주 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추적조사하는 이 거주 후 평가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정책으로 집 하나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말로 그 집에서 만족하고 있는지, 다음 주거의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4년도에 도시재생 포럼에서 우리 군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내용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남해는 지금 아주 좋은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15만 원을 받는 마을로 선정이 된 거죠. 도시로 선정이 됐는데요. 저는 이 돈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단순 생활비로 쓰인다면 큰 임팩트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주거 생활비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50만 원짜리 주거가 35만 원이 되고 30만 원짜리 주거가 15만 원짜리 된다면 이것들이 멀리 퍼지고, 그 다음에 거주민들의 정착에 훨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널리 알리는 홍보 전략도 꼭 필요할 겁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남해형 주거 사다리 정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사를 다니고 여러 집에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서울에 기본적으로 살게 되면, 큰 도시에 살게 되면 2년이나 3년씩 한 번씩 이사를 다니면서 서로의 집을 바꾸는 이 건강한 순환이 일어납니다. 저희는 이 사다리 정책이 단순히 계층별로 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단기 진입형이 다시 중기 정착형으로 올라가고, 또 중기 정착형이 장기 생활형으로 가면서 주거의 순환이 일어나는, 그래서 건강한 남해 도시가 되는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요. 장충남 남해 군수님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 조사를 하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